인싸하고에서는 그동안 건설사의 잡음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대우건설이 440억을 손절하고 울산 주산복합 현장에서 이탈까지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자 미분양을 걱정한 나머지 먼저 도망을 친 것으로 보여요. 아파트를 올리려면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비싼 땅을 한 번에 구매하기는 어렵지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 전 토지를 매입할 때 리스크가 높으니 당연히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요. 그게 브릿지론이고, 이를 대우건설이 건물을 올릴 거니까 시공사로서 440억을 연대보증 썼어요. 물론 다른 금융사에서도 대주단으로 참여해서 브릿지론에 관여돼 있지요. 토탈 규모는 약 1000억 정도라고 해요. 브릿지론으로 버티다가 건축 부분에 대해 인허가가 떨어지면 PF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우건설이 빠지면서 현장이 빠그라졌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PF로조차 갈아탈 수 없게 돼요. 당장 건물을 지으려고 들어왔던 대우건설이 손절치고 나갔으니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건설처럼 대형 건설사가 손절치고 나갔는데 들어올 만한 건설사 후보는 손에 꼽힐 겁니다. 그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비슷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개발 과정은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그리고 입주로 이어져요. 이번 사고는 매입과 인허가 과정 중에 발생한 브릿지론에서 터진 거예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준공 후 입주까지도 보통 5에서 6년까지 걸리죠. 전국 단위로 보면 2022년 인허가 부분이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착공 그래프를 보면 비명이 나옵니다. 인허가를 받고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되는데 2022년 착공 그래프를 보시면 쫙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인허가까지 받아놓고 취소를 했다는 거지요. 공공부분 분양이 그나마 2022년 분양 수치를 지켜줬지만 준공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착공 물량의 감소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공사를 시작해야 집이 공급될 거니까요. 최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큰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차가운데 자재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가는데 비싸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대우건설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계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물론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공급의 관점에서만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앞으로 2에서 3년은 공급이 서울 중심부 위주로 충분히 받쳐주니 전세와 매매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0년, 2021년 부동산 붐을 타고 착공한 단지들이 2023에서 2024년까지 대량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최근 기준금리는 상단에 도달했다는 분위기 덕분인지 시장금리, 즉 채권 시장은 초고속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은행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하단이 6에서 7%였던 것들이 현재는 3%대까지 내린 것도 간간히 보인다고 해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번 부동산 하락의 크리티컬 포인트였다면 현재 상황은 다시 저금리로 회귀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만약 금리나 다른 요인들이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공급이 씨가 마르는 2025년 이후는 부동산도 꿈틀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정부가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현장이 셧다운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해요. 공사가 지금 당장 들어가도 3년 이상이 걸리는 공급 비탄력 시장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니까요.